안녕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뜨리 익셉션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뜨리 익셉션은 컨그레셔널 어프로벌이 하나가 있어요. 컨그레셔널 어프로벌. 그래서 이것은 이게 이제 이 내용 이게 이제 어떤 룰인데 이것은 이제 컨그레스의 아티클 1 섹션 A에 있는 컨그레스가 갖는 커머스 파워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커머스 파워의 주체인 컨그레스가 허락을 해줬어요. 지금 컨그레스는 50개주의 통상을 원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를 누가 자꾸 침해하냐면 스테이트의 어떤 주 이기주의가 자꾸 침해를 하는데 그것을 그 권한의 소유자인 컨그레스가 허락을 해줘서 해도 괜찮다라고. 뭐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거죠. 예? 그렇죠? 상위법에 의해서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했어요. 뭐 이상 없다라는 거죠. 이해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해 쉽다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켓 파티시펀트가 이제 이게 얘기가 이제 되는데요. 마켓 파티시펀트. 저것은 이제 뭐냐면 시장 참여자로서 이 정부가 어떤 공권력 정부가 어떤 공권력에 의한 우월한 위치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어떤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개의 시장 참여 구성원으로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셀러 공기업을 얘기하면 쉽죠. 공기업. 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것을 보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인스테이트 스튜던을 인스테이트 스튜던에 대해 아웃 오브 스테이트 스튜던보다 인스테이트 스튜던의 어떤 튜이션 부분은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한다는, 실제로 굉장히 싸요. 한 절반 정도 싸요. 그게 이제 노골적으로 아웃 오브 스테이트를 차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웃 오브 스테이트의 어떤 한 학기당 하는 뭐 12,000불, 인스테이트로는 6만 불, 아니 6,000불. 이건 완전히 차별하는 건데 이거는 바로 언디오 보던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뭐 밸런스 테스트 할 것도 없어요. 그럼 세 가지 익셉션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마켓 파티시펀트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마켓 파티시펀트는 시장 참여자는 뭐예요? 우리 공급자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잖아요. 소비자. 시장에는 공급자하고 이제 소비자가 있잖아요. 두 가지. 공급자하고 소비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공급자로 이제 참여하는 거죠. 공급자.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네. 공권력은 사용하지 않아요. 순수한 시장 참여자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이거하고 이제 구별해 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스테이트가 이제 법을 제정해서 주 내에 있는 대학에게 명령을 해요. 인스테이트 스튜던에게 낮은 튜이션을 부과하라. 이런 경우하고 또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자체가 낮은 튜이션을 부과를 해요. 여러분, 이제 공급자, 시장 참여자의 공급자는 뭐냐면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이에요. 셀러예요. 셀러가 어떤 사람한테는 비싸게 팔고 어떤 사람은 싸게 할인해서 싸게 팔고, 이건 공급자 셀러 마음 아니겠어요? 그쵸?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이런 시장 참여자의 하나다. 그래서 누구한테는 비싸게 팔고 누구한테는 싸게 팔고, 이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에 대해서 법을 제정해가지고 주내에 있는 칼리지나 유니버시티에게 싼 값을 부과하라고 이제 법을 제정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시장 참여자로서 공급자가 아니에요. 그건 공권력이 개입이 된 거고,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어떤 활동을 할 때는 공권력이 개입이 안 돼요. 공권력이.
공권력이 개입이 안 돼요. 아셨죠? 이럴 때는 내가 단순 나는 일개 시장 참여자에 불과하다. 내가 어떤 사람은 비싸게 받든 어떤 사람은 싸게 받든 그건 내 마음이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럴 때는 비록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아웃 오브 스테이트를 차별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더먼트 커머스 클로즈가 위반이 아니다는 거, 예외에 해당되는 거. 그럼 소비자로서 바이어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뭐가 바이어로서? 이거는 뭐 간단해요. 주정부가 주 내에 있는 주 내에 있는 기업한테 어떤 시멘트를 사요. 그럴 때 굉장히 비싸게 사요. 소비자인 거죠, 소비자. 시멘트를 사는 거예요, 시멘트. 시멘트 purchase. 이거 내가 일개 소비자이기 때문에 내가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내 마음이다라는 거죠. 공권력이 개입이 안 된 거죠, 이럴 때는. 이거에 대해 비교할 것은 또 법을 제정해가지고 주내 기업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 주내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를 비싼 값으로 사라고. 아웃 오브 스테이터의 시멘트보다 좀 더 비싼 값으로 좀 사라. 이렇게 법을 제정해. 이런 경우는 단순한 시장 참여자 소비자로서 개입한 게 아니라 공권력에 개입이 된 거죠. 공권력. 아셨죠? 그거는 단순한 시장 참여자가 아니에요. 공권력이 이제 개입이 된다, 이것도. 이거는 공권력이 개입이 된 건 아니죠. 바로 이거는.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예는 어때요? 알래스카에서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알래스카 정부가 벌목을 팔아요. 배 가라. 여기까지는 공급자예요, 공급자. 공권력이 개입이 안 돼서 일종의 하나의 일개의 시장 참여자 셀러 입장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조건을 달아요. 그 벌목을 가공할 때 주 내에 있는 어떤 벌목 공장에서 해라. 가공 공장에서 해라. 라는 거 조건을 달아요. 그 부분은 공권력이 이제 개입이 된 거죠. 공권력.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마켓 파티시펀트가 아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일개 시장 참여자.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런 셀러나 바이어들이 어떤 이윤 추구를 위해서 마음껏 활동하도록 하는 건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또는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그것은 자기들 마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부가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로서가 아니라 일반 어떤 사인의 입장으로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공기업이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KT, 한전 이런 것들이 다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그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공권력으로 행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일반 사기업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하게 활동을 하죠. 그 얘기예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necessary to achieve important government purpose. 이러한 용어들이 이제 앞으로 잘 나와요. 뒤에 어멘드먼 할 때 이제 due process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due process 표현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건 수단이에요. procedural due process는 necessary라고 해요. 수단이 그 목적은 뭐냐면 이건 substantive due process. substantive due process는 adequate reason이에요. 정당한 이유를 대라. 또 수단이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due process를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를 어떤 테스트를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버먼 퍼포스를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수단이 꼭 필요한 수단이다. 가장 덜 necessary라는 것은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no less 덜 침해적인 restrictive alternative 대체 수단이다. 또는 mean이라고도 하죠. 수단이다. 이런 거예요.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덜 침해적인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용어. 이런 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important government purpose 요거 보면
이 important government purpose는요, 이 helping local economic은 절대 안 돼. 이거 만약에 허락했다 그러면 뭐 다 통과를 해버려요. 다 뭐 local economy 주내 대부분 주가 아웃 오브 스테이트를 차별하는 경우는 대부분 경제 개발이에요. 주 경제 개발 또는 재정 확충.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당연히 주 입장에서는 important government purpose예요. 꼭 필요한 수단만 맞춰버리면 이거 다 통과가 돼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에코노믹을 헬핑하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important government purpose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이제 들면 이제 메인주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베이트빛이라는 것은 미끼로 사용하는 빛이에요. 메인주가 저 바닷가에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고기잡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베이트빛을 들어오는 것을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럼 아웃 오브 스테이로 외부에서 온 거예요. 외부에서 아웃 오브 스테이트를 노골적으로 차별하죠. 메인주에서 이제 베이트빛을 들어오는 걸 차별을 해요. 아웃 오브 스테이트를 하니까 언디오 보더를 그냥 쳐요. 그럼 바로 뚜리 익셉션이 있는지 컨그레셔널 어프로벌 없어요. 마켓 파티시펀트도 아니죠. 정부가 그냥 선포를 해버렸으니까 법을 제정하고 공권력이 개입이 됐으니까. 그럼 이거냐 이거죠. important government purpose에 해서 꼭 필요한 조치냐,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이냐. 그랬을 때 이제 메인주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전염병 예방이라는 거죠. 전염병 아셨죠? 전염병 예방. 프리벤트 디지즈. 어때요, 여러분? This is.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이거는 굉장히 컴펠링, important government purpose보다 한 단계 높은 게 compelling government purpose인데 이거는 compelling government purpose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가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나요? 세금을 부과한다. 보통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덜 침해적인 방법은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이게 막아지겠어요? 안 되죠. 완전히 수입을 금지를 시켜야 되죠. 그러면 가장 덜 침해적인 꼭 필요한 행위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도먼트 커머스 클로즈 위반이 아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게 사실 정리하는 것이 이제 어렵지만 제가 딱 정리해 드렸어요. 네, 시험 문제 여러분 객관식 문제 풀다 보면 다 풀려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요거 지우고 또 하나의 페더럴리즘으로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이 아티클 3의 P&I예요. 아티클 4의 P&I. Privilege and Immunity. Privilege and Immunity다. 그럼 저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이 부분하고 겹쳐요. 아웃 오브 스테이러를 차별해요. 아웃 오브 스테이러를 차별해요. 왜 타주 학생이 우리 주에 있는 어떤 하버드 유니버시티 매사추세츠 주에 있잖아.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외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발급을 안 해줘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매사추세츠 주 시민들에게만 발급을 해주고 외부에서 이제 학생이 공부하러 왔는데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발급을 안 해준다. 여러분 어때요? 그랬을 때는 이 도먼트 커머스 클로즈하고 이 두 개가 동시에 겹쳐요. 이게 두 개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법 조항인데 어떠한 시츄에이션이 이 두 조문에 동시에 겹친다. 그래서 두 가지 동시를 테스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외부 학생이 그 DMV에 대해서 이제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두 가지를 적어주는 거죠. 더먼트 커머스 클로즈 위반하고 이 두 번째는 아래클 또 to P&I 이 부분을 여기다가 또 적어준다라는 거죠. 이러면 이해가 쉽게 되겠죠, 여러분. P&I 하고 아래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서로 관련성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뭐 헷갈려 하시는데. 그래서 일단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이거? 아웃 오브 스테이트를 노골적으로 차별을 하잖아요. 라이선스,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발급을 안 해줘요. 언디에 보전을 준다. 그럼 세 가지 익셉션이 있나? Congressional approval, 의회가 승인한 것도 마켓 파티시펀트, 그 DMV가 바로 그 어떤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발급해 주는 곳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떤 정부 기관이에요. 기관으로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게 어떤 시장 참여자의 어떤 공급자로서 또는 공급자로서 움직이는 거 아니죠. 거기는 어떤 공권력이 행사가 되는 거죠. 공급자로서 하는 거 아니죠. 외부 사람들은 안 해준다. 그 DMV 그 사람은 그 단체는 정부 기관인데 그거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necessary to achieve important government purpose가 있느냐, 중요한 어떤 정부의 목적이 있느냐, 이렇게 중요한. 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 DMV 정부기관의 어떤 행위는 unconstitutional하다. 인터스테이트 커머스에 언드 보전을 주기 때문에 더먼트 커머스 클로즈 위반 또는 커머스 클로즈 위반에 의해서 unconstitutional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아리클 P&I에도 이제 위반이 돼요. 그 상황은. 이거 아리클 P&I 이것은 뭐냐? Privilege and Immunity Clause of Article 3는 스테이트 시리즌의 P&I예요. 스테이트 시리즌이 갖는 거. 이 13 어메먼에 또 P&I가 있는데 이것은 US 시리즌 연방정부 시민이 갖는 Privilege and Immunity고, 요 아리클 4 P&I는 스테이트 시민이 갖는 Privilege and Immunity라는 것을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이거 개념이 틀리고 내용이 틀려요. 여기에서 아리클 4 P&I는 스테이트 시민이 갖는 프리빌리지 앤 어게인스트인데 이것이 적용되는 어떤 요건은 요거예요. 네, 요거 두 가지죠. 요거는 코퍼레이션하고 에얼리언 이런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떤 시민이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은 시리즌이 아니잖아요. 주 시리즌, 연방 시리즌이 아니잖아요. 코퍼레이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특권. 그래가지고 요거 아리클 4의 프리빌리지 앤 이미니티를 위반 여부는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discriminate against out of state. 요 부분이 앞부분 요거하고 이제 겹치다 보니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부분 out of state를 차별을 해야 되는데 그 차별 내용이 아주 소박한 거예요. ability to earn a livelihood, living.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능력에 있어서 차별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트 시리즌인 거죠. 좀 소박한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외부 사람이 어떤 스테이트에 들어가서 차별을 받아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경계선을 넘어가기 전에는 이게 발동될 여지가 없어요. 아리클 4 P&I는 스테이트 시리즌의 프리빌리지는 이뮤니티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반됐는지 위반되지 않는지는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이게 위반 여부가 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일단 들어가서 먹고 살겠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런 거예요. 뭐 아파트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아파트를 안 해줘요. 얻지 못하게 해준다. 아파트를 빌려주지 않는다. 이런 거.